안녕하세요. 존 버나드며. 자, 어제 로보택시 발표 후에 주가 폭락에 대한 이유를 제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호응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3편이죠. 3편이라고 해서 로보택시 발표에서 드러난 머스크의 엄청난 계획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화성 식민지 개척 준비 완료. 주가 최소 10배 간다. 이런 내용을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제는 뭐냐? 일론 머스크가 중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것도 차근차근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저랑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테슬라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전기차 비아디나 아니면 중국 전기차 회사나 차이나 전기차 ETF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전기차 시장을 보면서 어떻게 갈 것인가,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미래 AI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그냥 섞어서 융합적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이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테슬라가 주가는 지금부터 몇 배는 가야 앞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보는지 얘기를 해드리고, 그게 중국과 이렇게 연계를 해서 왜 가는지 그런 얘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 발표에서 여러 계획들을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해석을 해보고, 쉬운 내용이에요. 어렵게 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냥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초보 투자자의 이런 입장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다. 그리고 왜 중국을 이용을 해서 일론 머스크가 어떤 계획을 피는지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택시 발표에 주가가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왜 폭락을 했을까 제가 이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제가 그냥 생각해 봤을 때는 이 로보택시나 로보밴이나, 여기 보이시죠? 로보택시나 로보밴이나 획기적인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상용화 방안이 없죠. 그러니까 돈 벌 방안을 빨리 얘기 안 해주고 26년에 한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단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성질 급한 투자자들은 많이 실망을 했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실망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일론 머스크의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은 주가는 2배, 3배, 4배, 10배도 갈 수 있는 이런 잠재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있죠. 로보택시 발표 후 주가 폭락, 투자자들은 실망했다. 하지만 이러면서 이거 이대로 그냥 넘어갈 일론 머스크가 아니죠? 이렇게 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로보택시 발표를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짧게 연설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냥 조금 길게 해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썰을 풀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생각이 다르신 분들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요. 서로 싸우지 마시고 서로 존중해 가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자동차 발전으로 인해 교통의 미래가 변화할 것이라는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 로보택시 발표가 그렇게 나와 있고요. LA의 교통 문제와 같은 일상적인 불편을 감안할 때 자율주행 차량의 도입은 시간의 반환이라는 장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하는 시간을 이제는 없애주니까, 대폭 줄여지니까 그거를 시간의 반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동차는 주당 평균 168시간 중 단 10시간만 사용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감시가 없는 자율주행 차량이면 사용의 5배 또는 10배가 증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시간 반환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해석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완전 자율주행을 하면은 우리가 운전하는 시간을 대폭 줄여주고 그 시간을 우리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차량이 자율적으로 주행되면 비어있는 시간 동안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게 되며, 이게 중요한 거죠. 주차 공간을 찾는데 소모되는 시간도 줄어들어 더 많은 여유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 야,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하는 시간을 책을 읽거나,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운전하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그 시간에 생산적인 이런 곳에 쓰겠죠. 그 시간을. 그래서 넷플릭스나 유튜브는, 이것도 생산적인 시간인지는 모르겠어요. 넷플릭스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는 게 생산적인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인강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책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뭐 업무 처리를 하시거나 이 자율주행 이런 택시나 아니면 자율주행 차에 타면서 업무 처리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면서 즐길 거리도 근데 폭등하겠죠, 주가가.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유튜브도 당연히 또 더 폭등을 할 것이고, 뭐 인강이나 책 뭐 이런 것도 같이 해서 테슬라에 만약에 이런 게 들어간다 하면은 이런 생태계, 뭐 애플의 앱스토어처럼 테슬라의 뭐 테슬라 스토어 뭐 이런 게 생기면서 돈을 억수로 긁어 모으겠죠. 그런 기대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쇼핑몰이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야구 경기를 보러 갔어. 아니면 축구 경기를 보러 갔어. 그러면은 주차장에다 차를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기다리는 시간도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완전 자율주행을 탄다고 하면은 그냥 지금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주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그냥 내려요. 야, 네가 알아서 주차를 해라 해서 내려서 우리는 뭐 야구 경기를 보러 간다, 축구 경기를 보러 간다, 보러 가고 얘는 알아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빈 자리에서 주차를 하고 뭐 주차했다고 이렇게 알림이 뜨겠죠. 그러면은 축구 보면서 아니면 야구 보면서 주차를 했구나 이렇게 하고 나중에 나올 때도 야 픽업 나와라 하면은 여기 주차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픽업을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불편한 점을 많이 줄여줄 것이다. 이거는 아마도 먼 미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도 실현이 가능하다. 우리가 요즘 보면은 청소도 로봇 청소기가 해주고 빨래도 세탁기와 그 다음에 건조도 건조기가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뭐 설거지도 식기세척기가 해주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는 또 이제 운전이나 아니면 주차나 픽업이나 이런 것도 자동으로 AI가 돌아가면서 테슬라 AI가 돌아가면서 다 자동으로 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편리해질까. 이거를 사용 안 하고 배길 수가 없다. 그래서 전기차로 전환을 하는 거는 그냥 필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뭐 전기차 화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거는 과도기적 이런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 전기를 많이 사용을 해서 AI를 돌리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이 전기차로 오는 거는 필연적인 미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뭐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거 쭉 읽어드리고 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는 단순히 안전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하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사람보다 더 똑똑한 AI가 운전을 한다고 하면은 요즘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는 게 뭐였죠? 노인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폭발적으로 65세 이상이 1000만이라고 했나? 1000만 명이 늘어나면서 뭐 급발진이나 아니면은 운전 미숙으로 특히나 노인분들이 운전 미숙으로 사고 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거를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뭐 노인분들이 뭐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더라도 테슬라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런 사고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서 생명을 당연히 구하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도 엄청난 부가 창출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엘리베이터 운영자가 있었지만 이제는 자동화된 엘리베이터를 통해 사람들이 무사히 원하는 층으로 이동할 수 있듯이 앞으로 자동차들도 그렇게 발전할 것이다. 야, 이게 중요하죠.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처럼 자동으로 갈 것이다. 이제는 경로를 정해주고 가라 하면은 자동으로 가서 태워다 주고 그다음에 내려주고 자동으로 주차를 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세계에서는 승객이 편안한 라운지에서 시간을 보내며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그래서 미래에는 자율주행의 운영 비용이 평균적으로 마일당 20센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대중교통보다 개인화된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시작될 것이며 모델 3와 모델 Y를 통해 로보택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델 3나 모델 Y로 로보택시를 돌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 공개됐던 사이버캡이라고 해서 그게 2인승이고 좀 별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로보택시를 돌리는 게 아니라 모델 3나 모델 Y로도 돌려도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모델 3나 모델 Y는 특히나 모델 Y는 SUV잖아요. 그래서 차도 크고 그다음에 괜찮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모델 Y로 로보택시를 돌려도 그만큼 부를 많이 창출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는 우리가 이 자동차라는 개념이 사람을 살리고
그다음에 교통수단으로 쓰이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자동차가 쉼과 놀이터가 될 수가 있다. 라운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넷플릭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아니면은 뭐 친구들이랑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치를 보면서 쭉 뭐 우리 해안도로 타면서 동해나 이런 데 보면은 경치 좋은 곳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운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경치를 보면서 테슬라가 이렇게 다니면서 경치를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 차에서 그냥 드라이브 모드를 해놓고 주변 환경을 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는 거고, 친구랑 담소를 나눌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엄청난 거 아니에요? 담소를 친구랑 나눌 수가 있다. 차를 타면서. 야, 이게 대단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시티 투어 할 때도 이제는 뭐 가이드가 필요 없이 그냥 자동으로 테슬라가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가이드 음성도 나오고, 테슬라 AI로 가이드 음성도 나오고, 이게 어디다, 어디에 뭐 이렇게 나와 있다. 로마로 치면은 뭐 콜로세움이 여기 있다. 이 콜로세움은 몇 년도에 지어지고 로마 무슨 왕이 이렇게 지어졌다. 이런 거를 설명해 주면서 쭉 이 뭐 이탈리아 시내를, 로마 시내를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서울 시내를 달리면서 뭐 남대문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도 막 다 설명을 해주면서 이게 다닐 수 있다 해서 관광용으로도 쓰일 수가 있고, 뭐 여러 분야에서 다 쓰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군데 다 쓰일 수가 있어서 엄청난 지금 계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거를 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사람보다 뛰어난 이유는 수백만 대의 차량이 주행 훈련을 하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왜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목을 매는 이유가 이것도 있습니다. 중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 이유도 있다. 이 수백만 대 빅데이터라고 하죠. 이거 수백만 대 차량의 주행 훈련 데이터, 이 빅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는 마치 수백만 개의 삶은 동시에 사는 것과 같아 사람이 평생 경험하지 못할 매우 특이한 상황을 볼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보다 AI가 뛰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수백만 대의 경우의 수를 다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백만 대가 돌아가면서 우리 사람 하나가 이렇게 운전하는 것도 완벽하지 않은데, 지금 보면 수백만 대 AI가 돌아가면서 그게 이제 빅데이터가 모이고 더욱더 이제 에러를 줄여준다고 하면은 사람보다 훨씬 더 안전한 자율주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더 이제 정확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사람보다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운전을 못하는 시대도 올 수가 있겠죠. 운전 절대 하지 마라. 운전이 위험하다. 자율주행 모드로 놔라. 미래 SF 영화 보면은 그게 나오잖아요. 운전하면 안 된다. 그거 불법이다. 자율주행 모드로 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어디였죠? 어디 영화였죠? 트론이었나? 무슨 영화에서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런 영화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방대한 훈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차량은 여기 나와 있네요. 인간보다 10배, 20배, 그 다음에 30배, 그러니까 30배 이상 안전할 것이고, 그 다음에 AI와 비전을 통해 장비 비용도 들지 않게 된다. 그래서 테슬라가 왜 라이다를 장착을 안 했냐면 이런 이유도 있어요. 이 장비 비용을 들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부품 비용이 라이다가 확실히 비싸긴 해요. 라이다가 비싸기 때문에 라이다를 안 달고 테슬라는 그러니까 AI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테슬라도 그냥 카메라가 눈이라고 생각하고 카메라로 보면서 판단을 하면 되지 않냐. 뭐 이 말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장비 비용도 라이다를 안 다니까 더 싸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중국이 얘네들이 쥐어 짜내니까, 중국이 그 라이다 있잖아요. 라이다 이 비용도 중국 애들이 쥐어 짜내니까 엄청나게 싸졌거든요. 지금 보면은 가격이 뭐 반토막 나고 계속 또 이제 성능은 더 좋아지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테슬라가 뭐 비전으로 한다고 하지만 라이다가 엄청나게 싸진다고 하면은 라이다까지 달면은 오히려 더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될 일은 없잖아요. 물론 비용 면에서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면은 안 달 수도 있겠지만, 비용도 그렇게 크게 안 든다고 하면은 라이다까지도 플러스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배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테슬라는 아마 비용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라이다를 안 쓰는 거 굳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거겠지만, 라이다가 뭐 거저 준다고 하면은 달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생산하고 있는 모델 3, 모델 Y, S, X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1억 대의 차량이 있다면 거대한 분산 추론 컴퓨팅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군집된 이런 모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모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일론 머스크가 이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를
실험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은 아마 미국도 있겠지만 중국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인도 이런 계획을 철회하고 중국으로 와서 연초였죠. 연초에 지금 중국으로 와서 총리를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게 다 이런 자율주행 이런 것 때문에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중국이 그래도 우리가 뭐 맨날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전기차 사업으로는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돌아다니는 전기차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테슬라와 뭐 중국 전기차랑 이렇게 교류를 한다고 하면은 그 어마어마한 방대한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중국에 돌아다니는 테슬라 차량이 미국보다 많잖아요. 지금 뭐 중국에 돌아다니는 테슬라가 엄청나게 중국에서도 팔리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만 모아도 엄청난 데이터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도 꼭 테슬라 자율주행이 시행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일론 머스크는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또 계속 읽어드리면은 우리는 자율주행의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 50대의 테슬라가 자율적으로 운전 중이며 탑승자는 스티어링 휠이나 페달 없이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아까 테슬라 사이버캡 이걸 얘기를 한 것 같죠. 그래서 또한 로보택시가 플러그 없이 인덕티브니까 아마도 무선 충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선 충전 방식이 이제는 혁신적일 것이다. 그래서 자율주행 세계에는 주차 공간을 공원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이게 아래에다 이제 우리 무선 충전처럼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게 공원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굳이 뭐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충전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냥 땅 안에 매립해버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생각한 거는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이 자율주행으로 자율주행 전기차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또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율주행 차 만약에 내가 모델 3가 있고 모델 Y가 있다. 저는 모델 Y를 사고 싶거든요. 모델 Y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모델 Y로 출근을 해요. 출근을 해서 주차를 하지 않고 자율주행 모드로 바꿔놓고 야 네가 가서 쿠팡하고 배민하고 우버하거나 쏘카 해라.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쿠팡 알바도 뛰고 배민 알바도 뛰고 그 다음에 우버도 하고 아니면 쏘카도 하고 이렇게 해라 하고 나 퇴근 전에 와서 나 픽업해서 돌아가. 그러니까 모델 Y를 이거 이용하는 것을 엄청나게 늘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모델 Y를 우리가 만약에 출근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주차장에 이렇게 주차해 놓을 이것을 활용해서 주차를 해놓지 않고 그냥 이렇게 쿠팡이나 배민 알바 아니면 우버 알바, 쏘카 알바를 뛰게 만들어서 이 가치 창출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저는 태워주고만 가고 얘가 알아서 충전을 하고 알아서 쿠팡이나 배민, 우버 알바를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주차장도 필요가 없겠죠. 주차장도 이런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주차장 이런 부지 비용이나 아니면 주차장에 들어가는 여건, 부대 여건 이런 것도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진짜 테슬라가 이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율주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 가치 창출은 10배가 아니라 100배 이렇게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쭉 보면 노보벤도 이번에 이렇게 선보였잖아요. 그래서 노보벤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보벤은 20년까지 수송할 수 있는 차량으로 상품 수송을 위해 도시 내에 사용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상품 수송도 할 수 있다. 이제 이거가 로보벤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짐칸이 엄청나게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택배차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테슬라 로봇이 상하차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택배를 테슬라 로봇으로 배달을 할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차량은 더욱 저렴한 여행 비용을 제공하며 여행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캠핑카로도 개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포츠 팀 이동, 그다음에 고밀도 수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스포츠 팀들도 여기에 타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지훈련 갈 때도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자동차 개발에 필요한 배터리, 전력 전자, 고급 모터, 기어박스, 소프트웨어, AI 컴퓨터 등을 개발했으며 이는 인간형 로봇인 옵티머스와 동일한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이게 AI를 돌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옵티머스 로봇은 개인용 로봇으로 교사, 아기 돌보기, 반려견 산책, 잔디 깎기, 장보기를 도와줄 수 있으며 가격은 장기적으로 2만에서 3만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안 살 수가 없겠네요. 3천만 원대에 이게 나온다고 하면은 저도 무조건 사죠.
테슬라보다 이걸 사겠죠.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 로봇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풍요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이다. 아, 대단하네요. 엄청나네요. 예, 그래서 저는 로봇 청소기도 지금 쓰고 있는데 이 로봇이 나온다고 하면은 테슬라 로봇이 나온다고 하면은 3만 달러 뭐 이하로 나온다면 무조건 사죠. 무조건 삽니다. 이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로봇과 버스, 트럭 이것은 일자리의 종말을 얘기한다. 왜냐 얘네들이 웬만한 일자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배 상한차, 배민 알바, 쿠팡 알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그 다음에 화물 알바, 그 다음에 뭐 간단한 뭐 키오스크 업무나 아니면 간단한 알바 업무, 편의점 편도리도 할 수가 있고 이런 걸 다 한다고 하면은 역시나 우리가 그냥 빠르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들 있잖아요. 긱잡이라고 해야죠. 긱잡 같은 거를 테슬라 로봇,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가 다 테슬라 AI가 다 대체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뭘로 돈을 벌어야겠죠? 뭘로 돈을 벌어야죠? 그니까 큰일 났다.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세대까지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기본소득세니 이런 게 도입이 되는 거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논의가 되는 게 다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일자리의 종말이 오는 게 과연 여기서 말하는 풍요로운 시대가 될지 아니면은 디스토피아가 될지 이거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테슬라 주주가 되자. 테슬라든 AI 뭐 이런 관련한 회사들의 주주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주되는 이유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 일자리의 종말의 시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 지분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테슬라에 몇 주가 있냐가 나중에 화성 식민지가 개척되고 화성 이주를 할 때 이 테슬라 이런 주식 수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걸로 아마 화성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겠죠. 경기도 화성이 아니라 저기 화성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화성 시민이 되려고 하면은 테슬라 주식을 많이 모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볼 수가 있다. 그리고 화성 개척에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화성을 개척하려면 거기에 테라포밍을 해야 되잖아요. 테라포밍을 할 때 이 대기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돔 같은 데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테슬라 벤이나 아니면 테슬라 뭐 로봇, 그 다음에 테슬라 자동차 이런 전기차가 가서 전기로 구동이 돼야죠. 산소가 없으니까요. 내연기관은 거기서 작동을 안 하겠죠. 그래서 산소가 없으니까 전기로 구동이 돼야 되고 일단 로봇이 가서 거기 환경을 바꿔놔야겠죠. 그리고 자율주행이 당연히 돼야 되고 AI로 자율적으로 생각을 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들이 가서 거기를 개척해야겠죠. 개척을 한 다음에 그 개척을 할 수 있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이 필요하겠죠. 태양광도 같이 가야 된다. 태양광에 같이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개척이 되면은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서 화성에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는 전기차 사업이나 AI 산업이나 태양광 산업, 그다음에 배터리팩, 그다음에 로봇 이런 게 다 화성에 가는 전초 기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인사로 지금 옵티머스 로봇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로봇들은 바에서 음료를 서빙하며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형 로봇이 눈앞에 있는 경험을 지금 느껴보세요. 매우 신나는 일일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자 그러면 파티를 시작해 봅시다. 렛츠 파티 뭐 이렇게 하면서 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테슬라 로봇들이랑 이렇게 어울리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 로봇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서 야 이게 1년, 2년, 3년, 4년, 10년이 지나가면은 대부분의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얘네들이 경비를 써도 되고요. 얘네들이 택배 상하차를 해도 되고요. 얘네들이 배민 알바를 해도 되고요. 얘네들이 쿠팡 알바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생산직 알바도 얘네들이 하면은 다 할 것이다. 사람처럼 뭐 노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잠도 잘 필요 없이 24시간 강아지같이 굴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진짜 충격이다. 우리가 인간이 과연 테슬라 로봇을 나중에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의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게 무섭다.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테슬라의 주가는 어느 정도 오를 것인가. 엄청나죠? 그래서 이게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왜 머스크가 중국에서 자율주행을 하고 싶어 할까? 이게 중요한 게겠죠? 이것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이 제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로보택시를 출시하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출시하면은 이 모니터 다 뜯기는 거 아니냐, 이 태블릿 모니터가 다 뜯기는 거 아니냐
이거 우스갯소리긴 한데 진짜 지금 미국에서 이런 절도나 이런 게 조금 잘 처리가 안 되고 이런 게 좀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자율주행 이런 모드가 생기면은 이거를 뜯어가지 않을까. 저도 좀 그게 걱정입니다. 이거 자율주행 차를 타서 이상한 짓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게 좀 걱정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조금 치안 면에서 조금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것도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중국에서 더 하려고 하지 않을까. 중국은 뭐 이거 뜯어 간다고 하면 바로 잡아갖고 바로 감옥 보내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런 장점이자 단점이 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왜 중국에서 할 수밖에 없냐. 이거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에서 지금 테슬라 이게 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이게 브레이크 디스크거든요. 브레이크 디스크인데 더 이상 미국에서 제조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워낙 발전을 해서 금융화되고 제조업이 이제 다른 나라로 다 흩어졌잖아요. 중국, 일본, 한국, 뭐 대만 이런 데로 제조업을 내주면서 제조업들이 없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디스크 이거 생산하는 업체도 지금 미국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만 개의 품목 중 하나에 불과하는데 이거를 생산을 못한다. 그래서 미국은 자동차를 도로에 유지하려면 중국에서 매년 1억 개의 이 브레이크 디스크를 수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갑자기 자체적으로 이거를 만든다고 한다면 각각 5천만 달러 투자로 50개의 새로운 공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못한다. 그러니까 중국 없이는 이것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다른 부품들도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하류 제품 부품들은 다 외국으로 갖고 와서 아웃소싱을 해서 다 조립을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디커플링 한다 하면은 여기서 이제 수입이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 예전에 요소수 사태도 그렇잖아요. 미국에서도 만약에 브레이크 디스크가 중국에서 수입이 안 된다고 하면은 가격이 폭등하겠죠. 이런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제조 장비도 막 이렇게 생산이 안 된다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테슬라가 AI로 추진하는 자율주행 센서 부품들 이것도 중국산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뭐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만들더라도 중국에서 이렇게 몇 개를 갖고 와서 부품을 조립해서 테슬라가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많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중국에서도 이런 인프라가 많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이렇게 장비도 빠르게 발전하거든요. 그런 거를 테슬라도 빠르게 도입을 해야 되는데 미국 내에서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 브레이크 디스크조차도 미국에서 못 만들어내니까 이거는 뭐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더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중국에서 전기차 대수가 많기 때문에 이 인프라 데이터를 무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전기차 인프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보면 9월 판매량도 100만 대가 넘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보급률이 50%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50%가 넘어서고 있으니까 이 전기차가 이제는 센서가 달리고 자율주행으로 가는 차들도 엄청나게 많이 증가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인프라나 충전 인프라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전기차 이런 정보 데이터 인프라도 테슬라가 얻기 쉽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모으기도 훨씬 쉽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국이 약간 공산당이니까 이 위험할 때 있잖아요.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도 사고의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외부 요인들을 통제를 하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이렇게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 외부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막 통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공산당은 통제를 할 수 있잖아요. 약간 사회주의나 이런 걸로 통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그래도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활용을 하기가 쉽지 않을까. 뭐 개인정보나 이런 거 이렇게 했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쓴다 하면은 미국보다 중국이 더 활용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더 중요하게 일론 머스크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중국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에 딥웨이라고 해서 이게 트럭 자율주행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랍에미리트랑 뭐 스마트 전기 뭐 이런 거를 계약을 체결하고 한 번 충전에 400km를 주행할 수 있는 레벨 4 아이다스를 지원하고 배터리 교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트럭까지도, 이런 큰 중장비 트럭까지도 전기차가 나오고 교체가 되고 자율주행 모드까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테슬라 세미트럭도 만들려고 하잖아요. 세미트럭에도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하면 더욱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이 트럭 분야에서, 상용차 분야에서도 이거를 중국 이런 데이터나 테슬라 데이터나 이런 거를 서로 이용을 해서 커질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테슬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좋은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이거를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미국에서 하기에는 더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중국이 지금 홍콩으로 가는 도로를
포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158kg를 포장을 하는데요. 사람 없이 이 장비가 전기로 돌아가는데 사람 없이 드론과 뭐 센서를 이용해서 로봇과 센서를 이용해서 고속도로를 포장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성공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지금 중장비까지도 자율주행으로 일처리를 하는 거 보면서 이것도 이제 테슬라가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데이터도 중요한 거잖아요. 물론 뭐 하위 데이터다 뭐 이렇게 하면은 할 말이 없겠지만 이런 실제적으로 사용한 데이터도 테슬라가 이용하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는 저는 테슬라와 뭐 중국 전기차가 뭐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치킨 게임을 할 것이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망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는 아니고 뭐가 더 잘 나갈지도 모르니까 저는 두 개 다 그냥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저는 그냥 겸손하게 테슬라도 자율주행을 잘하고 중국도 어느 정도 자율주행을 잘하고 전기차도 잘 가고 있으니까 그냥 어디가 1등을 할지 모르고 어디가 많이 오를지 모르니까 그냥 둘 다 투자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기존의 레거시 일본, 독일, 한국 뭐 레거시 업체들 있잖아요. 이 업체들은 자율주행에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업체들은 아마도 대부분이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몰락하지 않을까. 그래서 폭스바겐이 지금 내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내에서 지금 혼다나 도요타 판매량이 이 합작사이긴 한데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떨어지면서 중국 전기차랑 테슬라의 이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이렇게 되는 거 보면서 테슬라랑 중국 전기차는 전기차 전환으로 가고 자율주행으로 갈 때 서로 잘 가지 않을까. 그래서 어차피 테슬라와 중국이 전기차 자율주행은 다 먹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뭐 서로 싸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먼 훗날 한 10년 20년 지나서 나중에 이제 전기차로 다 상용화되면은 그때 돼서 뭐 경쟁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지금 서로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는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유럽 이런 시장에서 들어가면서 자율주행을 테스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은 테슬라, 그리고 프리미엄 시장도 테슬라가 먹을 것이고, 이 중저가 남미나 뭐 아프리카 그 다음에 동남아 이런 시장은 뭐 비아디가 먹겠죠. 비아디가 들어가면서 그 시장을 다 가져가면서 그 시장을 가져가면서 여기도 수익을 올릴 것이고, 나중에는 이제 테슬라가 더 싸게 만든다고 하면은 이 비아디의 시장도 먹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비아디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테슬라의 이런 점유율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둘이 누가 이길지는 솔직히 저는 모르겠으니까 둘 다 투자를 한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랑 뭐 생각이 다르시면은 뭐 여러분 뭐 소신대로 이렇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로보택시 발표에서 드러난 머스크의 엄청난 계획들이라고 해서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드렸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왜 중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왜 중국에서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이유도 한번 얘기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이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테슬라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저 나름대로 그냥 좀 재미있게 이렇게 영상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